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총선 가나요? 예, 오늘 본격적인 정치 방송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러시아 대선. 와, 러시아. 예, 무려 11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자유민주주의적이네요. 예, 유력한 후보인 그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있고요. 네. 예, 나머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레오니드 슬로츠키 자유민주당의 후보는 네. 강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난 절대 푸틴 대통령의 표를 빼앗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냥 푸틴 대통령이 되겠죠. 푸틴 대통령의 임기를 살펴보면은 2000년부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대부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그 2000년에 4년씩 2번 8년간 대통령을 했고요. 3년임에 걸려서 신복인 메디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삼았다가 2012년에 임기 6년으로 바뀐 대통령을 다시 합니다. 네. 그리고서 2020년에 6년 중임제 개헌을 해요. 6년 중임제면 6년에서 12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개헌 내용에는 이전에 했던 거 빼고 그래서 그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바꾸지 않을까요? 84세에 한 번 더. 저는 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그 유력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이번에 선거에는 안 나왔고요. 네. 그 시베리아에 있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이제 추운 곳에 있는데 이분의 갑자기 행적이 좀 묘연해서 혹시 가셨나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네.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요 그 추운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 선거권이 좀 박탈이 돼 있는데 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는 차차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은 그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왜 징역 30년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나발리는 러시아 정권의 다양한 비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폭로는 푸틴의 궁전이라는 그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흑해 연안에 이렇게 거대한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은 베르사유보다 화려하고 버킹엄보다 크다. 그리고 요게 요렇게 보니까 요 그냥 하나의 궁전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 연안에 그 산 전체가 이거 네. 아니라도 요 앞에도 다 이 땅입니다. 와, 이야.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발리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구독자 623만 명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요. 1억 2천만 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추정이나 어떤 3D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약간 그 있잖아요. 뭐 약간 뭐요? 스트릿바 같은 데 아. 가면 있을 것 같은 네. 그 기둥이 있고 이게 뭐 와인, 위스키 뭐 이런 것도 있는 바도 있고 여기에 게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추억의 DDR 나왔네요. 네, DDR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지노 네.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여기에 뭐 와이너리,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요 땅 전체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측근들이 제공한 불법 자금으로 푸틴 대통령이 흑해 연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쪽에서는 간단하게 그 리조트는 푸틴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던 그런 사건이 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리는 2000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여러 야당의 몸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러시아 공기업들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가 친푸틴 재벌 기업들인데 네. 여기가 이제 상장사들입니다. 거기에 주식을 사서 여기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라고 해서 주주행동주의 금융인이군요. 변호사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서 2013년에 모스크바 선거에 출마를 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무려 27%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27%면 위협적인데. 예, 상당히 좀 위협적이죠. 그래서 2018년에도 대선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까지 했다가 선관위가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부패를 공개한 사람의 부패 의혹으로 그렇죠. 막은 거네요. 예, 근데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근거가 공기업 횡령 관련한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유럽 인권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선언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선거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게 유럽의 인권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 근데 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노비촉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20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나발리가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병원으로 긴급 운송을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고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갑자기 급하게 의료진을 급파를 했어요. 독일이요? 예, 독일에 있는 시민단체가 러시아로 비행기를 보내서 야 이거 이 사람 죽이려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치료하면 또 어떤 외압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독일로 옮겨서 검진을 했는데 노비촉이라는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당연히 러시아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비촉이라는 게 러시아에서 또 발견된 독극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비촉을 만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독일 의료진에 의해서 푸틴의 정적이 독극물 중독 징후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나발리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료라고 신분을 속이고서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라 그러는데 네. 독극물 팀의 요원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료인데 이거 니네 사건 실패했잖아. 이거 나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무려 49분 동안 통화한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 불었나요? 다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나발리의 속옷에 노비촉을 목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었다. 이게 그냥 뒀으면은 비행기 중간에 착륙하지 않았으면 네. 이건 죽었었을 거다. 근데 이게 갑자기 착륙을 해가지고 독극물의 효과가 다 퍼지기 전에 이게 치료가 되는 바람에 실패했었다. 그래서 알았어. 그다음에 끊은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었던 겁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이 동영상 자체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나발리가 독일에 있다가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공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발리하고 같이 외신 기자들도 타고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딱 느낌이 온 거죠. 공항에서 내리면 난 잡혀가겠구나. 네. 그래갖고 실제로 유튜브를 킨 상태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내렸고 여기에 러시아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게 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너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너 다시 실형으로 가. 그래갖고 이게 2021년에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지금쯤 되면은 풀려났어야 되죠. 그러네요. 2021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그때 투옥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나발리가 투옥이 되면서 아내 율리아가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율리아의 대선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대통령 후보를 다 뽑아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졌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발리가 재판정에 있을 때 율리아가 빨간 옷을 입으면서 나발리를 지지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빨간 옷 입기 챌린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어떤 나발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SNS에다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올려준 게 있고요. 그때 이게 재판정에 있었을 때 나왔던 사진인데 재판정에서 하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야. 와이프한테. 예, 그러면 이제 로맨티스트. 거의 잡혀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 모독죄가 또 적용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하트 그렸다고 법정 모독죄가 됐어요? 뭐 이것저것 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극단주의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아까 그 유튜브 만들고 뭐 이런 데 있죠. 반부패 네. 뭐 재단 이런 것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19년형을 추가로 받아서 총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게 징역을 요때 받게 된 거예요. 그 푸틴의 궁전 여기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카데미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나발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가 받았습니까? 지금 율리아와 가족들이 초청이 돼서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던 요 사건이 그 푸틴의 정적이라 불리는 나발리와 네.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이에요. 물론 나발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리는 사실 자유주의자라든지 서구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극우적인 민족주의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이민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가 권력을 잡는다면 푸틴보다 더 극단적인 러시아 중심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침공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었고 러시아의 차기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나발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네. 국가 권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산압하고 독재적인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발리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인 건 떠나서 기존에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 비리에 대한 폭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냥 거기서 한번 감옥 집어넣었다가 독극물로 암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서 30년형을 살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참 국가 권력이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 국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리 어떤 비리가 폭로되더라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전히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77%에 달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방송 압권이었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